자, 이 과목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탐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자료구조 같이 공부를 했었죠. 오늘도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 탐색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뭔가 데이터를 찾는 거, 원하는 걸 찾는 걸 탐색, 검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탐색의 범위가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어요. 내부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적은 내용을 빠르게 찾는 형태고요. 그 반대로 이제 보조기억 장치까지 확장이 되면 외부 많은 양을 느리지만 찾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탐색에서 이제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복잡도라는 개념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복잡도는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쓰냐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많이 쓰냐의 개념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연산 수행 횟수에 대한, 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횟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아니라 횟수인지가 중요한데, 시간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양이나 시스템의 상황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건 몇 번 수행을 하냐, 요게 더 핵심이다 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맞춘다, 노트북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용량을 보고 이 좋은 성능이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CPU의 성능, 이런 것들, 속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에 대한 추가적인 또는 추가적인 내용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공간 복잡도도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메모리 공간도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빅5 표기법에 의해서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의 종류를 이 빅5 표기법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빅5 표기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는 아니고요. 그냥 맨 앞에 대문자 5를 크게 쓴다 그래서 빅5 표기법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안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51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 1. 이거는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들에 비례해서 일정한 수행 횟수를 가진다. 가장 최적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딱 일정한 횟수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10개 들어갈 때 연산을 3번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가도 연산을 3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가폭이 아예 없는 일정한 수행 횟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표현한다. 이 1은 한 번만 수행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해시 탐색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 해시 탐색이 뭔지는 아래쪽에서 좀 더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그 n이에요. 앞에 로그가 붙죠. 연산 횟수 증가폭이 점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책에는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셨던 그래프일 텐데 간단하게나마 그려 보겠습니다. Y축이 연산 횟수라고 치고, 자, 아래쪽이 데이터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O1 같은 경우에는 연산 횟수가 딱 정해지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연산 횟수가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증가되는 폭이 이 데이터가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늘어나는 데이터에 비해서 연산 횟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N이 있는데, 그냥 n은 이 수행 횟수가 일정하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이렇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 뭐 요게 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점점 감소한다였죠. 자, 그리고 n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연산 횟수 증가 폭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점점 감소하는 건데 얘는 점점 증가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연산 수행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n제곱입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연산 횟수가 이제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의 제곱만큼 증가를 한다. 그럼 이거는 훨씬 더 많이 꺾일 거예요. 느낌이겠죠? 그리고 n의 제곱보다는 2의 n제곱이 훨씬 더, 이게 지수승이잖아요. 훨씬 더 증가폭이 클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n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정부지로 이제 속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로 같이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런 느낌입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 복잡도가 어떤 탐색에 사용되는지, 어떤 탐색에 적용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또 요게 나왔었죠.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정렬이 아닌 것은, 가지는 탐색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은 이제 시간 복잡도고요. 시간 복잡도가 적용되는 탐색 또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정렬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또는 탐색을 좀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탐색의 종류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도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암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선형 탐색은 순차 탐색이라고도 하고 그냥 순서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데이터 개수나 정렬 여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거기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n개의 데이터에 선형 탐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한 그 비교 횟수가 평균적으로 몇 번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5개다 그러면 5 플러스 1 하면 6이죠. 평균적으로 3번 정도 탐색을 하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있어서 5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37이라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37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여기에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한 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으면 2번 만에 찾을 수 있고 3번 만에, 4번 만에, 5번 만에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는 여기에 있을 때고 가장 최악은 여기에 있을 때잖아요. 보통 시간 복잡도라든지 그런 걸 체크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5개가 있을 때 5번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5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3이 또 나오겠죠.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이번에는 2분 탐색이라고 해서 절반으로 나누어 가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절반으로 나누려면 어디까지가 절반인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데이터 중에 어디까지를 체크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데이터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요. 뭐 요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채워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정렬은 되어 있어요. 정렬은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값이 이제 어떤 값인지가 중요하죠. 일단 절반을 나눠봐요. 그리고 요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37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 37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쪽에 이 37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다 작을 테니까 이미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땡이에요. 이 중에 또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서 얘를 37이랑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도 37이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얘가 작단 얘기니까 얘네들은 다 땡이죠. 이런 식으로 반씩 쪼개가면서 검색을 하는 형태다 라는 거죠. 요게 이분 탐색 이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탐색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로 인덱싱을 통해 검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딱 두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겁니다. 요거를 또 보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여기끼리 각각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을 이렇게 별도의 인덱스로 만듭니다. 여기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비교해서 그럼 얘는 여기 들어있겠구나 하고 여기 안에서 순차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몇 개로 쪼갤 거냐의 문제인데, 몇 개로 쪼갤 건지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면 루트 n인 거죠. 루트 n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 몇 개 쪼개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요거 루트는 직접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해서 4,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하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시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하면 2가 되고, 루트 하면 3이 되고, 루트 하면 4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만 나열을 해두면 얘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3.xx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xx 부분을 빼면 세 등분으로 하면 적당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3이 되겠죠.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 탐색이라고 있는데, 보관 탐색은 예상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규칙이 있는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예상해서 이 부분쯤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값이 있을 만한 위치를 예상하는 건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예상하려면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대값 빼기 최소값 분의 찾을값 빼기 최소값 해놓고 그 결과에다가 데이터 개수를 곱하면 대충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쯤을 검색을 한다. 이게 이제 보관 탐색. 포인트는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진트리 탐색이에요. 자, 이진트리 탐색은 이진트리로 변화를 한 뒤에 검색을 한다 라는 건데, 이진트리는 어떻게 생긴 거죠? 루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개, 최대 2개, 이런 식으로 2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되는 걸 이진트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자식 노드가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를 여기 밑에 써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마 예시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추가하려던 값이 부모 노드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에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트리를 쭉 만든 다음에 이 트리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 형태. 이진트리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자체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해시 탐색입니다. 해시 탐색은 용어가 많습니다. 이 예시 이미지를 같이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관련 용어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죠. 일단은 여기 키라고 되어 있죠. 이 레코드라는 거는 데이터의 이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학번 같은 게 있고 이름, 과목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이 레코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보 세트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해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그 데이터를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시 펑션이라고 있죠. 해시 함수인데
해시 함수 이따가 조금 더 배울 건데,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요 키 값을 계산해서 각각에 맞는 위치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퍼센트 기호인데 나머지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를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123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결과가 0이죠. 그러면은 이 홈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적히는 공간을 버켓이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공간을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 것도 보면은 14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1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를 충돌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충돌이 나게 되면은,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로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이닝은 이렇게 연장, 확장을 해서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쵸? 그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랑, 프로빙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처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멀리 밀어내거나 1차, 2차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아래도 보면은 요 두 개 같은데, 요 두 개도 지금 충돌이 나고 있는데 그 충돌을 지금 체이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함수를 좀 봐야 돼요. 해시 함수가 문제에 자주 나와요. 사실 여기 탐색 관련된 용어보다는 해시 함수가 훨씬 더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포인트만 좀 찝어볼게요.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은 중요한 게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나눠서 나온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이미지에서 했던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폴딩법은 부분 숫자를 쪼개서 부분별로 숫자들을 합연산을 하거나 XY 연산 같은 걸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고요. 배정을 하는 형태고, 제곱법은 당연히 제곱한 결과를 어떻게 써가지고 하는 거고, 숫자 분석법은 이 숫자 분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분포가 옳은 부분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구별을 하고 하는 게 숫자 분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수 변환법 같은 경우에는 키의 값을 다른 진법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따라서 위치를 결정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법은 난수, 우리가 랜덤수라고 하잖아요. 그 난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번 딱 계산하고 배정을 하고 한 번 딱 계산하고 탐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 복잡도가 5원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가 이제 탐색의 개념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 있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카페, 스터디 카페 그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